안녕하세요. 촬영 생존기 노트포커스 노승민입니다. 간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오늘은 팀 촬영과 개인 촬영 어떤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팀 촬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건데요. 팀 촬영은 연출 촬영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하게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영상 하나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겠죠. 큰 덩어리로 말을 해보자면은 연출, 촬영, 조명, 미술, 사운드, 편집, 색보정, 그래픽 큰 덩어리는 이렇게 8가지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수없이 이렇게 쪼개지겠죠. 저는 보통 이 8가지 분류 중에 촬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요. 일을 하다 보면은 협업의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이 군에 대한 이해도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서로의 작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 정신적인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사람이 많아진 만큼 그 인원 관리에 대한 금액적 지출도 커지겠죠. 그리고 보통 개인적으로 이제 되게 소수의 사람이 작업하는 거에 비해서는 아웃풋이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속해 있는 팀은 보통 촬영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촬영팀에 대해서 한번 깊숙하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큰 촬영장을 기준으로 해서 촬영팀 인력이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은 촬영 감독, 퍼스트, 데이터 매니저, 세컨, 서드, 막내 이런 구성으로 촬영장에 나가는데 촬영의 규모나 예산에 따라 가지고 이 인력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겠죠. 하나씩 살펴보면은 촬영 감독은 연출가의 회의, 사전 답사, 카메라의 선택, 앵글 이렇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퍼스트라고 했죠. 퍼스트는 팀 인원 관리, 렌탈 장비 관리, 현장에서의 노출 그리고 포커스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데이터 매니저죠. 데이터 매니저는 현장 백업, 현장 컨버팅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데이터의 전달까지 도맡아서 합니다. 그 다음 세컨, 현장에서의 장비 관리, 카메라의 조작을 맡습니다. 그 다음 서드, 렌즈, 배터리, 모니터를 서포팅 해줍니다. 그 다음 막내는 팀에 필요한 기타 업무를 수행을 하겠죠.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구별을 해가지고 딱딱 나눠놨지만 사실 현장에 나가면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다기보다는 유동적으로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울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 아니면 어떠한 한 업무에 여러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제가 요즘에 나갔던 촬영 현장들을 기준으로 말해보면은 이 인원의 절반, 3분의 1도 없었던 적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니 카메라 하나 조작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필요하지? 라는 생각도 저는 옛날에 했었는데 이게 규모가 커지고 예산이 커지고 촬영 현장이 커지면은 이런 실수라는 게 절대 용납되지가 않거든요. 이제 촬영팀에서 실수가 나오게 되고 그걸 나중에 나중에 촬영이 끝나고 이거 알아챘다. 그때는 사실 정말 답이 없거든요. 이게 시간을 되돌려 가지고 다시 재촬영을 하겠다. 정말 현실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하나 조작하는 데에도 굉장히 세분화해 가지고 실수라는 단어 자체를 그 현장에서 없애버리는 거죠. 이제 실수나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타나는 지연, 딜레이 이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팀 촬영에서 어떠한 큰 분류로 일의 흐름이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저는 보통 어느 팀에 속해 있고 그 팀은 어떠한 세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1인 촬영, 1인 오퍼레이션, 한 명이 한 카메라를 조작하는 현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명이 카메라를 조작하는 현장은 그런 게 있겠죠. 어떠한 기록 영상 아니면은 스케치 영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짧게 그 현장의 느낌을 담아내 가지고 한 번에 편집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촬영이 있겠고, 그리고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저 혼자만 하는 개인 작업 같은 게 있겠죠. 아주 쉽게 말해서는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팀 촬영이랑 한 명이 혼자 카메라를 조작하게 되면은 뭐겠어요? 촬영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제가 하는 거겠죠. 그 말인즉슨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제가 다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6명의 촬영팀의 구성의 일을 저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므로 이제 하이엔드 장비들을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왜냐면 이제 카메라의 부피가 커지고 무게가 커지게 되면은 혼자 운영하는 데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또 다른 특징은 사람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의사소통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겠죠. 그러므로 작업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어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그걸 유동적으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함정 카드가 하나 남아 있는데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누구도 나에게 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팀 촬영, 개인 촬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두 가지를 다 해봤고 해나가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개인 촬영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1인으로 하는 촬영이 많아지게 되면은 팀 촬영이 그리워져요. 그리고 팀 촬영이 많아지게 되면은 개인 촬영이 그리워지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각각의 선택지가 장단점이 확실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는 제 경험상, 그리고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팀 촬영을 많이 하는 촬영 감독, 촬영 팀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촬영을 하는 거에 대한 의지를 잃어가는 모습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뭐 그거는 일이 너무 많아서도 그렇겠고, 혼자 어떤 걸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데이터가 이제 망각을 하는 거죠. 뭐 심지어는 항상 보는 카메라들이 하이엔드 카메라들이다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 카메라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반대, 이제 개인 촬영만 했던 사람이 팀 촬영에 넘어와 가지고 카메라를 잡게 되면은 잘 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겠죠. 수많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은 이제 경험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져봤을 때, 뭐 조그마한 촬영은 이제 인원을 제가 섭외를 하고 직접 카메라를 잡고 이제 촬영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큰 규모의 촬영,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큰 규모의 촬영에서는 퍼스트나 세컨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연출 촬영, 협업해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하는 촬영, 아니면은 혼자 카메라를 잡고 그 앵글, 노출, 포커스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선택을 저에게 맡기는 1인 촬영, 모두 다 뭐 나름대로는 둘 다 할 줄 알고 잘 해낼 수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뭐 거꾸로 생각해서는 뭐 이도저도 지금 아닌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제가 요즘에 이렇게 라이브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의 두서가 너무 없어가지고, 오늘은 노트북을 가지고 한번 이제 순서만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